예, 제46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경찰, 권력이 한몸이 돼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 앞에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끝까지 방해하고 사상 초유의 증인 선서 거부와 가림막 설치로 진실을 가리고자 했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당시 경찰의 수사과장이 권은희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압축돼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권은희 증인의 증언을 지역주의로 색칠한 국조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인 20일 JTBC TV가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여당의 주장대로 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의견이 27%,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있었다가 50.1%로 훨씬 많았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 시도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성공시대처럼 구호로만 존재할 뿐 국정 운영에서 국민이 빠져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6개월은 국민 불행시대의 서막인지도 모른다는 평가에 대해서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6개월이었습니다.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전세대란, 전력대란, 세금 대란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몬 6개월이었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흔적조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 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미래는 미래가 아닙니다. (2013년 8월 21일) 우리가 서 있는 엄연한 현실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은 미래라는 이름의 전차가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멈춥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선거와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릅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선거를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 지난 대선을 전후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국민혈세 30조, 부자감세 100조,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서민부터 쥐어짜기 증세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세금을 거둘 때는 중산층과 서민이 맨 앞이고 세금을 쓸 때는 재벌과 부자들이 맨 먼저인 나라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서민과 중산층부터 쥐어짜는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만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도 복지도 미래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의 길, 민생 살리기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민생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때로는 맹수처럼 때로는 황소처럼 호시우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원내의 병행투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것이고 서울광장의 천막에서도 국민과 함께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두 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감정 조작 망언과 명예훼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과나 반성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증인의 진실된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상 만행입니다. 반드시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시작도 어려웠던 만큼 지금 그 막바지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신구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은폐와 방해 공작을 벌였지만 꽁꽁 감춰졌던 진실의 일단이 국정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드러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의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 대선 공작의 배후와 몸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끝내 김무성, 권영세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국정조사 목적은 진실규명입니다. 이 진실규명은 결코 양보 불가한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국민도 민주당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통해 헌정 질서를 되살리고 미래를 나가자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끝내 거부한다면 진실규명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질병인 3인칭 확법의 남탓 정치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조삼모사형 세제 개편안으로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수 부족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돌리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산 같은 잘못과 무능을 황당무계한 핑계로 모면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합니다. 결코 국정 운영과 그리고 전국 운영에 있어서 책임은 대통령이 가장 큰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의 책임, 전국 책임의 중심에는 대통령인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환기시켜 줍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먼저 책임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과 지혜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정성과 그리고 책임을 다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복더위 중에 언발의 오줌 누기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서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전월세 대란이라고 당정 협의를 한 것이 결국은 언발의 오줌 누기 미봉책일 뿐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폭염 열대야보다 더 두려운 것이 폭등하는 전셋값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목전에 닥친 재계약 이사철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실상의 전세 난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뒤늦은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 협의를 한다며 호들갑 떠는데 고작 내놓는 것이 삼복더위 중에 언발 오줌 누기식 뻔한 미봉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보증금 세대 지원 강화,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전세값도 못 잡는 이와 같이 소위 이른바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자 맹탕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세입자들의 고통만 오히려 유발시키고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추기는 그런 하지하책이라는 것이 이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적극적인 확대와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나라 살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우는 재정혁신과 민생의 기초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의 촉구,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야당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정병은 원내대표께서도 전세값, 월세값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전월세난은 최근 들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즉 MB 정부 5년 내내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이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을 하다면은 이게 뭐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큰 문제는 이 전세가 월세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때 빠지게 일을 내가지고 이게 임차료 내는데 다 돈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최소한에 있는 거와 최소한에 먹는 거와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보장시켜 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 이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더 이상의 전세값을, 월세값을 과하게 받는, 고리대법체처럼 과하게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 가칭입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서 임금 상승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금리 등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드라마로 따지면 막장 중의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증인들이 대변인을 자처한 새누리당과 시종 일관 불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모자라 가림막까지 등장한 청문회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진실과의 대면을 거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나무에 가렸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으로 진실을 뭉개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혹들을 해소하였습니다. 첫째,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 행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 수사과장의 통화 내용을 격려 전화라고 거짓 진술하였으나 그 실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명시적 압력 전화이었음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수사결과 발표의 허위성을 증명했습니다. 19일 권은희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이었던 실무자의 증언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이 모든 정황을 통해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가림막으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청의 주도 면밀한 사건 축소 은폐라는 진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국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대통령 사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포기 선언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면 위배됩니다. 재정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13조나 되는 경기도청 수많은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모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지 아이들 밥값 먼저 줄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점심을 볼모로 도의 재정위로 호소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라면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경기도민과 국민의 동의부터 얻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면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복지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김문수 지사는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경 안의 도시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불과 지진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권은이라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쓰러지지 않겠다 하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그 한 사람의 경찰에게 광주의 경찰, 이런 지역적 오명을 씌워서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누리당의 지역감정 조장의 숱한 역사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실이 입을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니 궁지에 몰려 내뱉은 내심이라는 것이 그 현장을 지켜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새누리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 정말 대놓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주경찰, 대한민국 경찰 이렇게 운운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고 최소한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 국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4대강 사업의 말로처럼 거짓의 댐은 결코 진실의 물을 가둘 수 없고 그리고 가두어지지도 않습니다. 막가파식 범죄 혐의자 변호인 행세를 중단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실체적 진실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조롱 국정조사로 타락시켰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어제로 을지로위원회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 대기업 이런 기득권 삼각 동맹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곳 서울광장이 국정원, 경찰의 대선 개입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루라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삼각동맹에 의해 만들어진 불공정 사회를 바로잡아 민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100일간 쉼없이 달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좋은 입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다가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와 현장에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치열하게, 그러면서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활동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대한정당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막이 돼주신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이하 지도부 여러분과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주신 선배, 동료, 후배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9일 국정조사에서의 그 발언은 정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광주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런 질문, 정말 그렇다면 광주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5.18 폄훼, 호남에 대한 비하 댓글,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광주를 죽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뻔뻔한 것입니까? 지역감정을 조장한 인사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혹시 뭐 정부의 발탁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지난 또 19일 국정조사에서 정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 받기 질문을 던졌었죠. 그래서
최악의 질문으로 꼽혔던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조명철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이용한다라면서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세력, 그리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세력은 항상 역사와 국민이 심판해왔다라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2년여 동안 하루에 수백 톤씩의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원전 사고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보건당국의 통계만으로도 1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 통관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농산물은 모두 반송시키지만 수산물은 통관을 허용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 관계자는 수산물은 쉽게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또 수입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감사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될 보건당국 관계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누출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일본의 수입품에 대해서 차단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허용 기준치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태평양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제대로 지키십시오. 예, 다음은 장병환 정책위의장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네, 많은 그 지도부에서 어제 전월세 대책으로 당정 협의를 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한마디로 이 가족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격화 소양이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진단과 처방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것이 이 주택 매매 시장이 지금 침체했기 때문이다는 인식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는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3040 세대가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세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할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더욱더 떨어지는 데도 있고, 또 소형주택의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것, 그리고 뉴타운 개발 추진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종전부터 틀어왔던 또 세금 타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주택 양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 그 많은 주택에 자기들이 다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 주택 투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기를 벌렸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먹고 튀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일 뿐입니다. 또한 취득세, 세율의 영구 인하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차피 구입할 주택을 몇 달 앞당겨서 구입하는 것일 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서 건설 경기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 대해서 주택을 매매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가 오르는 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임대로 전환해서도 그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서민 계층입니다. 단순히 매매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쭉 제시했듯이 이 원인이 다양한 전세난에 만병통치약 세금 정책으로 계속 읊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거 빈곤층에게는 응급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에는 바우처 제도를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중산 서민층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월세 상한제도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인 주장하는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실시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실탄만 낭구해서 세금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도 그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방구 대책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이제라도 정확한 진단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기도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합세해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분투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잘 저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이게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노라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어느새 간 데가 없어지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이 계획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코레일을 분사해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민영화에 대한 저지가 강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어서 민영화를 아주 교묘하게 하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민영화는 결국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고통을 국민들로 지게 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건 이미 선진각국에서 해서 안 된다는 게 답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굳이 낡은 생각에 잡혀가지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빨리 그 생각을 거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들여다볼 것을 각오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도록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